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노예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이번 화는 짝수화이고요. 영업을 하는 화이기도 하죠. 이번 주제는 뭘 또 했냐. 아주 계절감을 잘 살려가지고 또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요새 시의성 너무 잘 맞추고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반성했습니다. 네, 주제는 어쩐지 쓸쓸한 가을에 보면 좋을 와플릭스입니다. 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다들 가을 되면 뭔가 싱숭생숭하면서 영화 뭐 하나 볼까 그런 생각 다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주제를 좀 정해봤어요. 원래는 서로의 영화파를 잘 들어보고 서로가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게 참 평가라는 게 사람을 되게 쪼들리게 만들고 압박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재밌는 영화도 재미없게 만들고 사실 다 재밌는 영화를 가져오거든요. 사람 주눅 들게 만들어요. 왠지 평가의 시선으로 보면은 좀 날 서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매우 행복하게 평가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평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해줘도 돼요. 여러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가져온 영화는 문라이트고요. 몰라이. 발음 조심해. 다시 발음이 오졌다. 문라이트입니다. 보신 분들 아마 많을 수도 있고 이게 워낙 또 개봉 당시에 화제가 너무 많이 됐고 상도 되게 많이 타가지고 언제 개봉했는데요? 한국에는 2017년 겨울에 했고 이게 2016년에 이제 개봉해서 그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이랑 뭐 나무조연상이랑 그 외에 뭐 온갖 상들 다 받았고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흑인 주인공이나 흑인 제작자, 흑인 감독으로서 받은 첫 번째 상이고 그다음에 그쵸 되게 놀랍지만 그리고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LGBT 관련 이야기를 한 영화로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게 약간의 소동이 있었는데 문라이트를 불러야 하는데 라라랜드로 잘못 호명되는 사건이 있었죠. 맞아, 역대급이었지. 라라랜드는 백인 잔치잖아요. 맞아. 되게 좀 웃긴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걸로도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딱딱한 것과 다르게 가을이라는 계절감에 너무나 잘 맞는 영화예요. 그리고 이 영화 배경이 늘 온난한 마이애미지만 이게 또 보면 이상하게 쓸쓸하고 진짜. 되게 겨울이 생각나고 막 이렇거든요. 또 정말 어떻게 문라이트를 그 세호님이 하신다고 들었을 때 가을에 너무 찰떡인 거예요. 그쵸. 맞아. 이상한데 그래요. 근데 거기 계절 배경이 가을 아니잖아요. 네, 늘 다 반팔 입고 다니고 애들. 근데 왜 그렇게 가을이 찰떡일까? 그냥 거기 분위기가 약간 차갑고 뭔가 그 가을 같은 느낌. 포스터 느낌이 약간 푸르고 그리고 좀 영화에서도 그래서 달빛 그런가? 받으면서 맞아. 피부가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 음. 가을에 또 다리 크잖아요. 뭐 그런 느낌 아닐까? 배우들의 그 쓸쓸한 눈빛 그것 때문인가? 연기 지존이야. 진짜 최고예요. 이거 준비하려고 영화 다시 보고서 또 눈물 줄줄 흘리면서 와 이거는 매년 봐줘야 되는 영화입니다. 베리 젠킨스라는 흑인 감독이 감독을 했고 시각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영화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또 음악도 매우 아름다워요. 저는 이 OST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거의 실험하는 개가 된 것처럼 눈물을 바로 흘려 노래를 듣자마자. 그렇게 날 수 있는 수준으로 OST가 매우 아름답고 슬픕니다. 진짜 음악 너무 좋죠. 네. 이거. 마이애미에 좀 치안이 좋지 않은 흑인 동네에 사는 흑인 소년 샤이론의 성장담입니다. 이게 또 원작이 있더라고요. 희극이라고 하는데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 이렇게 세 가지 시기를 다루고 그래서 샤이론 배우도 3명이에요. 어린 샤이론, 뭐 청소년 그리고 성인이 된 그리고 시기마다 불리는 이름도 다르죠. 뭐 리틀으로 불렸다가 그다음에 그냥 샤이론으로 불렀다가 나중에는 블랙으로 불리게 됩니다. 늘 슬픈 눈빛을 하고 있는 소년들이고요. 3명 다. 왜 계속 제가 소년으로 부르는지는 이제 영화를 다 보면 알 수 있고 전 소년으로 부르고 싶네요. 왜지? 치안이 좋지 않은 동네에는 좀 강하고 거칠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좀 여려 보이는 리틀이라는 소년은 그게 늘 약간 벅찬 소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년이 그러한 동네에서 아주 격정적인 사춘기도 거치면서 되게 이제 근육질에 되게 얼핏 보면 단단해 보이는 듯한 블랙으로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3가지 시기마다 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아니면은 고민과 또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한 명의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고요. 공통적인 거는 그 슬픈 눈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각 시기마다 달빛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진짜 저는 압권인 것 같아요. 어둑어둑한 장면에서 푸르르게 빛나는 그 흑인 아이의 살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출을 굉장히 멋있게 봤었는데 늘 혼자고요. 이 친구는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3가지 시기마다 그런 샤이론한테 어떤 인물들이 샤이론의 삶에 영향을 하나씩 크게 주고 그들로 인해서 샤이론은 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제일 유명한 거는 리틀이 만난 후안이라는 이제 마약상이 있는데 저는 지금 다 예고편에 나오는 것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포 거의 안 하고. 후안이라는 마약상과 그의 애인인 테레사가 리틀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고 청소년기에 이제 샤이론한테는 소꿉친구인 케빈이라는 친구가 아주 큰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블랙이 돼서는 누가 될까요? 이것은 보시면서 느끼시면 되고 특징적인 게 각 시기마다 아주 큰 상실을 해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펑펑 우는 장면들인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청소년기에 샤이론이 겪은 상실이 볼 때마다 어떻게 눈물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 사건이 아마 블랙을 만든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영화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굉장히 화제를 얻었던 게 후안 역을 맡았던 그 배우와 이제 캐릭터인 거죠. 나무 조연상을 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허샬라 알리라는 조금 한국인들한테 익숙한 얼굴의 배우인데 이 후안 캐릭터가 너무나 이상적인 리틀에게 너무나 이상적인 아빠일 수도 있고 뭐 멘토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그 후안이라는 캐릭터에게 안정감이나 뭐 그런 거 느낄 수 있는데 샤이론이 일단 아빠가 없고 엄마는 마약 중독자거든요. 그런 부모에게 받아야 하는 뭐 정말 사소한 배움이라던가 뭐 정서적인 그런 따뜻함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후안이 이제 그런 걸 다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리틀의 시기에서 사실 3가지 시기 중에 리틀의 시기가 제일 행복하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 후안이 리틀 그냥 난입한 리틀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부터 잘하면서도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감명 깊게 봤었고 감성적으로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별거 아니야. 수영하는 법을 알려주고 되게 살기 좀 힘든 흑인들의 동네에서 밥을 어디서 앉아서 먹어야 되느냐 뭐 그런 식으로 문화적인 것부터 어린이한테 어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으면서 소년의 시기를 지나게 되는데 또 이게 퀴어 영화다 보니까 샤이론의 사랑에 대한 얘기도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 배경도 인물도 다 너무나 아름답게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와중에 이게 생각이 집중해서 이제 멀어지면서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되게 여러 번 했거든요. 처음 봤을 때. 이 영화가 흑인을 나타내는 걸 너무 아름답게 그려요. 영화 시작할 때 처음에 아예 그 OST 중에 뭐 모든 흑인들은 다 별이다라는 가사의 OST가 흘러나오는 걸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이것은 흑인들의 영화다. 그다음에 이 영화가 왕가희 영화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인터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굳이 그 인터뷰를 보지 않아도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비슷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유튜브에서 비교 영상도 있는데 이게 비슷한 듯 하면서도 인종이나 그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각자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해피투게더에 나와서 유명했던 그 OST 있잖아요. 해피투게더. 그 막 야이야이야이야이야 하는 거. 트로트 아니에요? 아니야. 그 유명한 OST 있어. 아무튼 해피투게더 보신 분이라면 이제 확 알 수 있는 또 음악 얘기를 했으니까 음악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OST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제가 더 좋다는 말 외에는 뭘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의 감성을 되게 극대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리틀 샤이론 블랙의 그 테마 음악들이 다 있어요. 멜로디는 같은 음악인데 약간씩 변주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각 시기에 그 OST가 흘러나오면서 그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 그때마다 울면서 봐요. 모르겠어. 그 OST만 나오면 울컥해. 그 눈들이 생각나면서. OST를 꼭 들어보시라 영화를 봤으면. 그러면은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찬 바람이 부는 가을과 맞춰서. OST가 막 되게 오래 기억에 남는 영화들은 보통 되게 좋았던 영화들인 것 같아요. 저한테 문라이트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일단 챕터가 세 개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번잡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막 내러티브가 엄청 막 그렇지 수려한 영화가 아니거든요. 이게 오히려 영상으로 음악으로 계속 보여주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것들이 이야기가 아니라 장면이에요. 그냥 맞아요. 그 빛과 그것도 뭔가 피사체도 아니에요. 그냥 그 색깔. 맞아요. 그 색깔이랑 그 음악, 이런 분위기가 생각나거든요. 되게 좀 보면은 뭐랄까 아름답고 슬프고 너무 아름다운 영화야. 그런 마음이 드는 영화였어요. 저는 원래 좀 감성적인 영화를 좀 닭살돋아하는 편인데 왜 슬프지만 아름다운 영화라는 그런 개념을 약간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이 영화 바로 이 영화는 그런 영화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특징적으로 기억하는 장면 샷들은 그 뒷모습을 찍은 샷들이 되게 많아요. 샤이론의 뒷모습 맞아. 아니면 다른 뭐 후안이든 어떤 캐릭터들의 뒷모습. 어쨌든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잖아요. 가끔씩 뭐 눈 떴다 감는 그 정도로 보여준다거나 되게 내성적이라 말을 잘 안 하는 샤이론의 모습도 잘 나타내는 것 같고 그거를 음악이 또 섞여가지고 그 내면을 더 증폭시켜서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화양연화도 뒷모습 진짜 많은데. 역시 맞아. 영향을 많이 받았고 맞아. 화양연화랑 분위기 비슷해. 맞아요. 그러니까 대사도 많이 없고 뒷모습 많이 보여주고 음악이랑 음악 잘 쓰고 화면으로 연결되는 감정들. 그러니까 되게 노골적으로 그런 왕가이 영화나 그런 홍콩 영화 그 전성기 때 그런 영화를 따라한 컷들이 되게 보이긴 하거든요. 색깔도 그렇게 아예 쓰고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 와중에도 그 주인공이 흑인으로서 성인이 되어간다는 게 얼마나 맞아요. 버거운 일인지를 되게 잘 담아냈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예를 들면 그 청소년기에서 성인이 될 때 애가 완전 바뀌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맞아요. 예고편에도 나오는 뭐가 건데 바뀌어요? 사람이 외모가? 완전 외형이 바뀌어요. 완전 바뀌어요. 완전 전 딴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봤을 때 너무 달라서. 근데 근데 그 사건이 있어요. 그렇게 바뀌게 되는 사건들이 있고 그래서 성인이 된 장면에서 이 사람이 근데 또 그게 마지막에 가면 또 한 번의 어떤 변화가 찾아오잖아요. 저 근데 그 마지막의 그 관계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 듯한 그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저도 성인 블랙의 장면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우락부락한 정말 이제 그 세계에서 약간 자리에도 오르고 자기를 넘보는 사람도 없는 그런 느낌의 흑인이 갑자기 그 소년 샤이론으로 변하는 때가 오거든요. 맞아. 그 장면이 근데 너무 그 좋아. 연기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고 싶어서 또 정기적으로 보는데 그 장면이 정말 그 약간 저 외형 안에 네. 나 있는 리틀. 저희는 흑인이 아니니까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고통이나 뭐 억압이나 이런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대충 알 수 있는 영화인 것 같고 그래서 영화를 정말 잘 만들었다. 굉장히 메시지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되게 생각 많아질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맥주 한 캔 먹으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왜 인종들마다 갖고 있는 신체적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라이트 보면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 흑인들의 이 눈이 저는 되게 이게 피부 색깔과 대조돼서 그런지 유난히 더 희고 눈에 이렇게 확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어스에서는 그게 공포 요소로 쓰이긴 하는데. 그렇죠. 그건 그거대로 대단해. 그러니까 너무 다 대단했어. 문라이트는 뭐 그렇죠. 안 보셨으면 꼭 보셔야죠. 맞아, 꼭 봐야 합니다. 제가 볼게요. 일단 저는 그렇게 맞춰보고요. 이제 덜 우울한 영화를 얘기해 볼까요? 제가 목이 조금 가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는 약간 이 주제를 생각했을 때 약간 더 좁혀봤어요. 우리 칠보미가 좋아하는 약간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로. 그러니까 좀 연애에서 어떤 쓸쓸함과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계실
거잖아요. 뭐 그럼요. 우울한 건 이유가 다양하니까. 그분들에게 소개할 영화이고요. 블루 발렌타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왜 인생 영화로 예전에 최애 콘텐츠 얘기할 때 우리도 사랑일까요 얘기했었잖아요. 거기에 나온 그 미셸 윌리엄스와 그 믿고 보는 라이언 고슬링. 믿고 보는 배우입니까? 저한테는요. 왜냐면 노트북이나 고슬고슬? 좀 그런 류의 근데 좋아하긴 해요. 저는. 네, 그런 류의 네. 영화들을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나왔던 두 분이 나왔고요. 제가 그 우리도 사랑일까요 다음으로 그런 비슷한 장르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냐고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사랑이란 뭘까? 사랑은 변하는 걸까? 변한다면 왜 변하는 걸까? 그거 알려줘요 답을. 변해간다면 그럼 볼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궁금하죠? 너무 궁금한데. 그럼요. 이 안에 어떤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이 있나요? 영화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요. 길이 자, 있나요? 그 길 없으면 주인공 안 이제 되는데. 라이언 고슬링은 이삿짐 센터 직원이에요. 이름은 딘이고 되게 운명적인 사랑이 있다고 믿는 그런 남자 주인공이에요. 여자 주인공인 신디는 사랑이란 감정을 잘 믿지 못해요. 부모님이 사이도 별로 안 좋았고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도 그냥 가볍게 만나는 친구가 있고요. 신디는 의대생이에요. 의대생. 근데 이제 이삿짐 센터 직원인 딘이 이사를 하다가 그 우연히 신디랑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버스에선가 또 우연히 한번 만났고 서로 너무 다르지만 오히려 그런 면에 좀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근데 둘은 상황이 좀 되게 다르잖아요. 한 명은 막 의대생이고 한 명은 이삿짐 센터 직원이고 보통 이런 센터 직원들은 좀 일용으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쓰지 않은 점점 달달한 일상을 보내요. 그래서 그 달달한 모습들이 막 밤늦게까지 거리를 막 누비고 막 우쿨렐레 치고 여자애가 막 춤추고 막 이런 몇 되게- 학년이에요 대학생? 왜요? 네? 아니 그냥 남자는 학생이 아니고 제 뭐 과거가 떠올라가지고 이입 한번 해보려고. 그막 진짜 왜 술 먹고 되게 행복하게 남자가 우쿨렐레 치면은 남자는 좀 자유로운 사람인데 그 신디는 의대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남자 앞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풀어지고 되게 행복한 그 일상을 보내요. 이 영화가 특이한 게 이런 장면이 나오다가 계속 교차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과거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 교차가 돼요. 회상하는 것. 뭐야 슬퍼. 그러니까 막 회상인데 이렇게 교차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그때 시작하는 단계가 나오면 지금의 굉장히 권태로운 모습이 나와요. 막 싸움이 들어가고 슬프다. 서로에게 실망만 쌓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싸움이 뭐 말도 안 되는 억지 싸움이라기보다는 실제 연인들이나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가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런 교차 편집으로 되게 찬란하고 사랑스러웠던 과거랑 권태로운 현재를 이렇게 비교해서 교차로 편집해서 보여줘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근데 달달한 연애를 하다가 샌디가 애가 생겨버린 거예요. 뜻밖의 아이가. 아이고. 잠깐만, 과거에서? 지금 다시 과거로 왔어요. 아이가 생겼어. 결국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애를 가졌으니 학생 때 의사 대신 간호사를 선택해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그 왜 결혼했어? 막 애가 뭐길래 약간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딘의 애기가 아니에요. 그 처음에 가볍게 만났던 남자친구 있었잖아요. 그 친구 애를 가졌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당연히 말했죠. 딘한테. 근데 딘이 괜찮다고 우리 가족을 만들자고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어머나. 너무 사랑하니까 둘이. 결국 정말 눈물을 줄줄 흘리며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되는 거야? 임신 중단 수술 하지. 죄송한데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그들의 너무 선택은 궁금해가지고. 다른 거였겠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깨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쨌든 가족을 만들자고 했고 예. 결혼을 이제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결혼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행복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다음 이제 다시 현재로 오잖아요. 그럼 그 장면에는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어머 왜? 그러니까 싸우다가 샌디가 이제 너무 몇 년? 화가 나니 생활을. 뭐 한 3, 4년 된 것 같아. 애가 그 정도 안 하니까. 아. 그래서 막 울면서 뭐 되게 헤어지자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게 그 원인이 조금씩 나와요. 그 권태의 이유가 그러니까 샌디는 어쨌든 되게 생계를 책임지기 생계 부양자예요. 사실상 그 메인. 그래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딘은 과거랑 똑같아요. 얘는 원래도 술을 좋아했고 원래도 약간 일용직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페인트 칠을 해요. 페인트 기사 같은. 근데 자기는 신디는 계속 제대로 된 일을 하길 바랐지만 딘은 그냥 자기 이런 게 원래 자기였고 좋은 거예요. 이런 삶이. 근데 애도 있는데. 신디는 이제 그게 점점 붙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싸움도 많이 늘어나고 되게 서로 사랑은 해요. 여전히. 사랑한다는 감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뭔가 회복하기 위해서 딸을 어디 맡기고 러브 호텔에도 가보고 조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하네. 아니 저 외국에서도 그래요? 아무튼 그렇구나. 몰랐네. 어느 부분이 그래도 외국에서 그러냐는 질문이고. 러브호텔 이런 게 외국에 있나? 나 한국 건 줄 알았어. 아무튼 그래서 막 되게 그래도 여전히 쉽지 않고 잘 살펴보면 신디랑 사실 진 둘은 이전의 자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과거에는 그 모습으로 그들은 사랑에 빠졌지만 지금은 그 모습이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건 거죠. 그래서 뭐 둘 중 한 명이 꼭 뭐 되게 잘못했다기보다는 이런 모습이 돼가는 서로를 되게 슬퍼하고 이 관계에 대한 고민을 되게 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촬영 같은 것도 되게 특이해요. 막 과거는 다 약간 홈비디오 같은 느낌 있죠. 다 약간 핸드헬드로 막 너무 좋아서 흔들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촬영을 추억이야, 추억. 하는데 현재를 찍을 땐 진짜 멀리서 빼서 완전 풀샷 이렇게 고정 딱 시켜놓고 이렇게 관찰하듯이. 찍는 아이고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 뭔가 텅텅 빈 느낌과 되게 우울한 이런 느낌들을 되게 표현을 잘 했어요. 이 감독이 한 말을 라이언 고슬링이 인터뷰에서 전언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조건 아래에서 잘 살아남지 못한다. 근데 자기는 그 이유가 되게 궁금했대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그걸 감독이 알고 싶어 했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게 이 감독이 그걸 알기 위해서 원래 과거를 찍고 6년 뒤에 현재를 찍으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건 제작상의 어떤 그 돈과 비 이런 것 때문에 무산이 됐고 대신에 그 한 달인가 텀을 주고 찍었대요. 그리고 처음부터 촬영 때 그 세 가족이 같은 집에 살게 했대요. 그래서 세 명이 딸이랑 그 라이언 고슬링과 그 미셸 윌리엄스를 살게 한 다음에 실제 페인트공과 간호사의 월급만큼의 돈으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한 달을? 뭐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입할 수 있도록 배우들이. 와. 그러니까 그걸로 실제로 뭔가 힘듦을 서로 부침을 느끼고 정말 몰입해서 연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들이 다 오케이 한 것도 그거 신기하다. 가능한 부분이 트루먼 쇼도 아니고. 그래서 라이언 고슬링이 되게 자기는 한편으로는 그 이 주인공들의 어떤 이야기도 우리는 일부만 본 거잖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그 일부만 봤기 때문에 그 인물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터뷰도 되게 좀 흥미로웠었고 아무튼 다시 이제 이 내용으로 돌아가자면 그 처음 만났을 때 각자의 장점이 됐던 게 지금은 단점이 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 좀 많이 흔하잖아요. 막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뭐 밥 먹는 꼴도 보기 싫으면 이제 진짜 건태기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과연 이런 건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 영화를 보면서 한 번쯤 나의 옛날 관계들 혹은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좀 되짚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좀 영화였었고 제가 이 주제의 가족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옛날 그런 칼럼을 읽은 적 있어요. 그 사람이 슬프고 약간 외로울 때는 뭐 괜찮아 금방 이겨낼 거야 라던가 나도 그랬어 아니면 뭐 요새 사람 다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슬픈 노래를 듣는 게 되게 도움이 된대요. 행복한 음악으로 기분 전환하는 것보다 슬픈 노래 들을 때 그 프롤락틴이라는 어떤 되게 호르몬이 나와서 이거를 좀 도와준대요. 이런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칼럼에 되게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절벽 가장자리에 단둘이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한다.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연인과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부침과 그런 우울함,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보면 이게 약간 프롤락틴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블루 발렌타인을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사실도 가지고 오면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닐지. 권태를 느끼고 있는 뭐 연인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좋네. 그리고 꼭 뭐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지 않아도 그냥 그런 어떤 연애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잖아요. 전부 다 사랑 뭐 변하니 맨날 이런 얘기도 하고 맞아.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막 평생 그 한 사람만 보고 결혼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우리는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좀 현실적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쩌네요. 근데 이거 되게 네. 유명한 영화 맞죠? 저 맞아요. 보진 않았는데. 근데 유명한데 사람들이 또 많이 보진 않는 것 맞아, 난 같더라고요. 되게 로맨스 영화로 인생 영화로 이거 꼽는 사람은 많이 진짜 봤어요. 나 볼래. 유튜브에 이렇게 어머, 보통 어떡해. 영화 뭐 소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화가 별로 없어요. 유튜브에. 아. 글은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유명은 한데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건가 봐요. 그 맞아. 라이언 고슬링 그런가 그 봐. 로맨스 맛집 같은 거잖아요. 맞아. 그 라라랜드 뭐 말해 뭐해고 결말이 노트북도 라이언 음, 고슬링 맞아,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그 제가 원래 뭐 문라이트랑 이거 하나를 고민 중에 그냥 문라이트 한 건데 제가 드라이버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드라이브요? 드라이브. 그것도 라이언 고슬링 나온 저 영화예요. 봤어요. 보셨어요? 응. 저 그 영화 분위기 아시죠? 응. 로맨스예요? 로맨스도 있고 되게 남자의 영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되게 라이언 고슬링이 막 운전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 운전 뭐지? 운송하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드라이빙하는 그런 걸로 나오는데 진짜 멋있게 나오거든요. 되게 멋있는 이런 스카잔 점퍼 같은 거 맞아. 입고 말도 전혀 없고 되게 한 여자만을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래서 남자 영화 약간 이런 거 있어요. 나도 근데 남자 영화야 진짜. 그런 거 약간 영업하기 약간 민망해가지고 다음에 들고 오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라이언 고슬링 가져오시니까 괜히 그냥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드라이브도 되게 가을에 보기 좋은 영화예요. 알겠습니다. 이 영화로 그래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받았고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도 받았어요. 결말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결말요? 안 되죠. 안 되죠. 알겠습니다. 금지. 난감. 그거 되게 좋아요. 되게 현실적인 편집도 되게 특이하고. 근데 결말 너무 궁금하다. 정말 너무 궁금한데. 그들은 과연 사랑을 다 되찾았을까요? 나 스포부터 보고. 근데 안 찾았겠지. 왜? 모르죠 그건. 제목이 모르지. 블루 발렌타인인데. 그러고 보니 물라이트도 블루고 블루가 약간 우울함의 그러네. 어떤 맞아. 그거니까. 색깔이니까. 연인이랑 같이 보고 얘기를 해도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왜냐면 우리도 사랑일까 요 또 사실 비슷한 그런 주제를 갖고 있잖아요. 약간 권태로움과 이런 거. 연인이랑 보면은 괜찮나? 화들짝 놀라나요? 너무 아니요 그냥 우울해지나? 왜냐면 맞아. 갑자기 우리의 현실적인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영화 안의 내용들이. 그럼 너무 오히려 뭔지 알죠? 그러네. 무거워서 갑자기 우리 관계를 약간 이렇게 되짚어봐야 될 것 같고. 우리도 맞아. 저런 거 관찰하게 아니야? 되고 상대방은 설마 저런가? 그러네. 이런 맞아. 갑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몰라도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으면. 너무 혼란스럽고 다들 그리고 서로 약간 말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러네. 그럼 혼자 봐야겠네. 아니 근데 진짜 약간 그 이별 되게 힘든 이별 경험이 있었을 때 아까 창마가 얘기한 것처럼 뭐 누가 위로를 해주든 뭐 도움이 크게 되지 물론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았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좋았던 거는 진짜 약간 이별 노래 듣는 거였거든요. 가사에 나도 엄청 그래. 공감할 수 있는 이별 처음에는 그것도 뭐 되게 뭐 진짜 슬픈 이별 노래 뭐 그런 절절한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조금씩 감정이 나아지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약간 뜨거운 안녕 아시죠? 맞아. 잘가 밝게 보낼 수 있는. 밝게 이젠 다시 이젠 시작해보자. 보낼 수 맞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가사를 이렇게 감정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선택해서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역시 뭔가 지금 상마가 추천해준 이런 영화는 현재 그런 어떤 연애 관계로 뭔가 힘듦이 있거나 이별을 정말로 한 직후라던가 뭐 이럴 때 보면 정말 많이 좋을 그러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정리가 좀 될 수 있겠네요. 돌아보고 정리하고 받아들이고. 근데 슬프다. 음. 창마의 영업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또 칠봄의 영업을 들어볼까요? 저는 뭐 우울하지도 않고 아주 잔잔한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이니까 쓸쓸하기도 하고 뭔가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절인데 이제 하반기니까 그래서 저의 요즘 최대 고민이기도 한데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본 영화예요. 고민이죠? 뭐냐면 2012년에 나온 일본 영화인데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그것은 혹시 네. 마스다미리의 만화를 맞아요. 연작으로 한 맞아. 그 일본 만화가 마수다 미리 씨의 시리즈를 엮은 그런 작품인데 제가 일본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거기에 나오는 여자 배우 3명이 다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 게 오렌지 데이즈의 시바사키 코우라는 분과 최고의 이혼의 마키 요코 그리고 테라지마 시노부라는 이 3명의 여자가 나와서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풀어가는 그런 영화인데 이거는 그 3명 30대 세 친구가 각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런 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내내 보면서 일본이랑 한국이랑 너무 똑같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그 약간 결혼
30대 좀 됐을 때 결혼 생각 없어? 결혼 안 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것도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을 약간 비정상적으로 간주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 주인공들이 내 삶이 잘못됐나? 이런 식으로 좀 의문을 품어요. 그래서 먼저 한 명 이름이 숫장인데 숫장은 솔로 5년 차고 그 신메뉴를 개발하고 되게 손님들을 잘 케어하는 그런 카페 직원인데 자기가 혼자 늙어서 죽을까 봐 걱정을 하는 분이고 마이짱 같은 경우는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직장 생활을 잘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고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결혼정보회사에 자기 그 정보를 등록하는 그런 분이고 사와쿠상은 그 집에서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너무 주변 얘기 같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다 현실적이야. 약간 소름 돋았어 나. 그래서 할머니 간병을 하면서 사는데 자기가 결혼을 하면은 엄마가 혼자 할머니를 병간호를 해야 되니까 그게 걱정인 사람들인데 다 그들에게도 어김없이 상대가 나타나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될까? 이 사람과 연애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늘어나는 그런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까도 다들 되게 주변에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것과 똑같은 대사를 숫장이 해요. 그래서 길을 거닐면서 지금 나를 쓸쓸하게 만드는 건 뭐지? 이대로 할머니가 되어서 일도 돈도 없이 누워서 거동도 못하고 의지할 사람도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난 혼자서 쓸쓸히 죽는 걸까? 내가 한 선택들은 모두 잘못된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 몸이 떨린다. 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공감됐는데 저도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싶고 함께 뭔가 가정이라든지 그런 걸 꾸려나갈 새로운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살다가 결혼 못하는 거 아닐까. 지금 뭔가 끊임없이 연애를 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노력 안 해도 언젠간 나타납니까? 이렇게 진짜 하려고 그랬다니까? 하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옆에 동료한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어플을 운세를 보는 어플을 추천해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뭔가 막상 결혼을 하고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일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을 아예 그만두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 힘을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집에서 혼자 넷플릭스 보고 혼술하는 게 너무 좋은데 굳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 옳은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봤는데 생각해보면 이 제목을 저는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본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제목이 좀 구리다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직역인 거예요? 제목은? 네. 완전 똑같이 직역을 한 거고 뭐 뒤에 숫장의 하루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일본 거에는 근데 결혼뿐만 아니라 그냥 삶 자체에 대해서 많은 거를 좀 담고 있거든요. 소소하게. 그래서 뭔가 그 주인공들이 다 살아가다 보면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뭔가 하나를 선택하고 뭔가를 포기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가장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쩔 수가 없어서 선택을 한 게 그들의 모습이지만 약간 지금 떠올려 보면은 너무 좀 아깝다. 그때 그런 선택을 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그 주인공들이 하는데 그럴 때 그 뭔가 후회되거나 이 선택에서 또 나중에 미래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좀 많이 보여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일본 영화답게 엄청 잔잔하고 예쁜 색감? 따뜻한 색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주인공 3명이 항상 따뜻한 나베 그 냄비 요리를 먹으면서 나는 어쨌다 이러면서 막 따뜻하게 보글보글 맛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어디 동산 같은 데 올라가서 방울토마토를 볶아왔어 이러면서 되게 예쁜 도시락들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수다를 떨고 고민을 나누는 부분이 좀 저한테는 힐링이 됐었고 이거를 내내 보면서 결혼에 대한 고민도 같이 공감하게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어쩌다 동네 주민이 되어버린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기 근처에 같이 살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 친구들
저 포함해서 3명 단톡방 이름이 대창전골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창전골을 먹으면서 우리 어떻게 살고 있니?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영화대로 살고 계신 것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 그 냄비 그거 먹을 때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런 뜨끈한 대창전골을 먹으면서 이 쓸쓸한 가을에 이 영화와 함께 우리 결혼 안 하고 어떻게 똘똘 뭉쳐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얘기해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진짜 너무 현실적이다. 그러게 너무 그리고 또 그 주인공들이 막 엄청 바쁘고 나는 진짜 완전 커리어우먼 이러면서 막 바빠가지고 막 나는 절대로 결혼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이 사회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처럼 살아요. 그냥 아이고 힘들어 상사 목미 짜증난다. 그래도 일은 좋아. 하지만 나중에 늙어서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3명이 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공감이 많이 됐고 그래서 결국 그 캐릭터들은 결정을 하나요? 결정이 나오나요? 확실히 결정한 건 아닌데 어떤 게 있죠. 이제 어떤 시간 방향, 결말의 방향이 예. 개인 차이가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개인 뭐 차이가 있고 음. 근데 이 영화가 그 결혼 뭐 안 해도 괜찮을까 이건데 물음표가 아니라 그냥 괜찮을까 이런 약간 느낌이어요. 그래서 괜찮을까? 응 괜찮아. 이런 영화 맞아, 이런 영화일 줄 알았는데 같이 괜찮을까? 괜찮을까 점점점. 이렇게 하는 영화인 것 같아서 아무튼 뭐 소소하게 볼만한 것 같아요. 저 원래 잔잔한 거 안 좋아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여자 3명이. 본인의 고민은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본인? 그러니까 거기 맨 뒤에 어떤 답스러운 것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답에 공감했어요? 공감했죠. 그래서 그래 다 이렇게 그건 그래 다 이렇게 하니까 끝까지 보시고 뭐뭐 나는 다야 알겠구만. 네. 정말 궁금하구만. 네, 그래서 그거를 땡땡다. 네. 괜찮다 아니야? 그래 땡땡다 이렇게 너무 그 억양이 티났나요? 아무튼 괜찮다 말고. 그래 땡땡다라서 아무튼 뭐 결혼을 안 하진 않아요. 아무튼 근데 뭐 그래 땡땡다라서 보시면은 좋고 저도 답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인생 아닐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꽁치리의 영업을 들어볼게요. 네. 뭘 할까 되게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처음에 떠올렸던 거가 좀 슬프고 우울한 영화일 수 있어서 발상의 전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화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라는 영화. 나 봤어. 이 영화 내가 제가 보려고 했지 그거를? 제가 좋아하는 로맨틱 코미디가 사실 몇 개 없거든요. 로맨스이면서 코미디가 정말 잘 만들기 어려운 장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탑 3 중에 하나입니다. 탑 2개는 뭐예요? 아 브래들리 쿠퍼 나오는구나. 맞아. 하나는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는 500일의 썸머고요. 나머지 하나는 언젠가 영업을 하고 싶어서 아껴두고 있습니다. 안돼.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네, 뭐지? 물어보세요. 아무튼 그 탑 3 중에 하나인 영화이고요. 이 영화가 가을? 뭐하지? 생각하다가 문득 이 영화가 생각났는데 그 이유를 어제 내가 다시 봤어요. 이 영화를. 왜 이게 생각났을까 싶어서 그랬더니 이 영화의 배경이 시간적 배경이 가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 그 미국이거든요, 배경이. 그래서 막 그 미국의 한적한 어떤 마을에 조깅을 계속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단풍이 들어있고 밑에 길에 이제 막 그 낙엽들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영화가 생각났고 이걸 어제 깨달았고 이 조금 이제 일단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영화는 2012년도에 개봉한 작품이고요. 그 8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8개 부문이 그 노미네이트 된 되게 수작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 여자 주인공 역할을 했던 제니퍼 로렌스가 여우주연상을 받아서 크게 화제가 됐었고요. 로맨스 코미디니까 이제 커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브래들리 쿠퍼가 남주 역할을 했고 제니퍼 로렌스가 여주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쿠퍼는 그 작중에서 샘이라는 캐릭터로 나오고요. 로렌스는 티파니라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네.
이 쌤이 정신병동에서 나오는 걸로 시작을 해요. 이게 좀 약간 이게 로맨틱 코미디로 풀기 되게 힘든 소재라고 다들 많이 얘기하는 소재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운, 로맨틱? 진짜 어려운 길을 갔어요, 지금. 이게 원래 소설이 원작인 어렵다. 건데 이걸 되게 잘 살렸거든요. 어쨌든 이 쌤은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와이프가 결혼식 때 그 부부 결혼식 때 사용한 노래를 BGM 삼아 어떤 남자와 어머머. 욕실에서 섹스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너무너무 큰 분노와 충격에 빠져서 감정 조절이 실패해서 그 불륜 상대를 겁나 팬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정신을 잃고 약간 팬 다음에 경찰 오고 막 이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던 거죠. 그렇게까지 정신. 약간 원래도 조금 이제 감정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좀 입원 기간을 가지면서 이제 반성을 한 이 샘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샘은 나오자마자 뭘 하고 싶어 하냐면 나 이제 되게 달라졌어. 건강한 사람이 됐고 감정 조절도 잘해. 이러면서 이제 그 와이프한테 자신을 어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법으로 격리를 시켜놔가지고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어떻게든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남자로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되게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나머지 조연들이 되게 개성이 넘쳐요. 샘의 가족도 되게 흥미로운데 아빠가 로버트 드니로거든요. 근데 이 아빠가 완전 미신과 강박증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야구 팬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자기가 뭐 마지막 경기는 내가 그걸 보면은 경기가 꼭 져라던가 이 경기를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다 함께 이걸 봐야 돼라던가 이런 식의 어떤 자신만의 미신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좀 재밌는 웃기는 할아버지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연출은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조금씩 이상한 면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이 샘한테는 넌 정신병자야 라고 얘기하고 낙인을 찍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연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샘이 다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와중에 친구한테 초대를 받아서 저녁 식사 자리에 가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너무너무 섹시하고 솔직하고 멋진 여성을 만나요. 같이 그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돼요. 그 여자가 바로 티파니입니다. 근데 이 티파니는 스모키 화장을 이렇게 촥 하고서 까만색 옷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약간 사연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막 수술수술 하는데 남편이 결혼한 지 3년 8개월 만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젊은 과부인 건데 이 여자가 그냥 저녁 식사 자리를 하면서 약간의 어떤 눈빛 교환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나왔는데 샘한테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할래요? 약간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때 샘이 약간 좀 너무 매력적인 여자지만 자기는 지금 아내랑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씨 이러면서 거절을 하고 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조깅을 또 이제 막 합니다. 단풍이 딱 떨어지는 게 조깅을 하는데 갑자기 티파니가 불쑥 나오더니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샘은 그래서 왜 쫓아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티파니가 막 쫓아오더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제가 어제는 좀 무례하게 얘기를 한 거라면 좀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은 알았어요. 이러면서 뭐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티파니가 완전 돌직구인 거예요. 너랑 친해지고 싶다고 이러면서 이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쌤은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둘의 관계가 얽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티파니는 엄청나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쌤한테 나 같은 힘든 상황에 처한 여자를 당신 도와준다면 당신의 그 와이프가 되게 좋아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슨 논리지? 이 한 마을에 다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 티파니 언니랑 이제 이 쌤의 부인이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언니한테 내 와이프 얘기 들어본 적 없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그런 영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이 도와주면 내가 좋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 이제 쌤이 조금씩 이제
얘랑 티파니랑 신분이 생겨요. 근데 알고 보니까 티파니는 진짜 힘든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남편이 죽고 너무 그 깊은 슬픔에 빠진 나머지 회사의 모든 남자들과 섹스를 해서 이 사연이 있어요. 제가 다 이해하지 않을 건데 이런 어떤 성관계와 관련된 어떤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서 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깊은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남자랑 섹스를 해서 회사에서 소위 그 걸레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회사에 잘려버려요.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약물 중독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되게 많이 힘들어 하다가 이제는 좀 잘 살아보고 싶어서 마음을 다잡은 상태의 여성으로 나와요. 근데 이 티파니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이렇게 얘기해요. 샘이랑 대화하는 와중에 나는 그래 나 한때는 그랬어. 걸레같이 살았어. 근데 뭐 그때 나 너무 힘들었고 난 그때 나도 사랑해. 난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샘은 그 과거에 자기가 폭력적이었던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지우고 싶어하고 벗어나고 싶어하거든요. 그렇지만 트라우마가 있어서 거리에 걸어가다가 그때 그 결혼식에 썼던 그 노래 있죠. 그 노래가 나오기만 해도 돌아버려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둘 다 아픔이 굉장히 깊은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서로가 서로의 어떤 아픔을 알게 되고 좀 편이 되어주고 이렇게 하는 우정 관계들이 쌓여 나가면서 영화가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사건들이 좀 생기죠. 뭐 티파니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춤을 추고 싶어 하거든요. 댄스 대회를. 근데 혼자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플 댄스 대회 나가야 되는 건데 이제 편지를 내가 너네 와이프한테 전해줄 테니까 나랑 같이 댄스 대회를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둘이 춤 연습을 시작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춤 대회까지 가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은 이런 두 배우들의 연기나 대사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연출이 되게 귀엽고 웃겨요. 진짜 약간 어떻게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웃긴 저런 대사들을 저렇게 많이 쓸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든 장면들이 굉장히 많고요. 불완전한 되게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조금씩 변화해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사람이 바뀌거나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좀 얼토당토하지 않은 해피엔딩은 절대 아니고요. 되게 현실 감각이 있는 해피엔딩으로 나아가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생동감 되게 넘치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나오고요. 음악도 되게 좋고 끊임없이 이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을 좀 재밌게 연출한 그 감독의 시선도 되게 따뜻하고요. 이 제목이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이것도 실버 라이닝이 그 해가 구름 뒤에 있을 때 구름 그 바깥의 가장자리가 약간 좀 밝아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실버 라이닝이라고 한대요. 아직 해가 안 보이지만 해가 저 너머에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거를 영어에서는 희망을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플레이북은 뭐 이제 어떤 뭐 경기나 뭐 이런 거 할 때 전략 이런 거를 뜻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에 대한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 아니 저도 그 브래들리 쿠퍼를 좋아해가지고 그 왓챠랑 넷플릭스에 브래들리 쿠퍼 쳐가지고 찾아보다가 그 더 셰프는 봤고 이거를 보려고 했는데 제목을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어쩌라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맞아. 이렇게 돼. 그래서 맞아. 그 바로 이렇게 직역이 되지 않잖아요. 그치, 맞아, 그래서 이러고 그림을 봤는데 그림도 그냥 그 얼굴 두 개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그냥 안 봤거든요. 맞아. 근데 그걸 지금 저기 꽁치리가 소개해 주니까 화들짝 놀랐네요. 맞아요. 저도 이거 사실 제목으로는 전혀 한국 사람들한테는 끌릴 수가 없는 제목이고. 아니, 친구가 이거 완전 자기 인생 그냥 원탑이라고 해서 원탑이라고 했는데 또 제목을 보고 그니까 이래서 안 봤다가 장벽이 친구 옆에 있어. 틀어줬는데도 편견을 가득 갖고 보는 실버 거예요. 라이닝 근데 그렇게 봤는데 재밌었어. 그래서 그냥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거는 로맨틱 코미디이지만 사실은 로맨스의 방점에 찍혔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삶이 되게 내 인생이 더 이상 더 나아질 거리가 뭐지? 내 삶은 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하지라는 고민을 갖고 있는 좀 우울한 상태인 사람에게
좀 맨날 우울할 순 없잖아요, 사람이. 맞아. 그럴 때 약간 좀 기분 전환을 해주면서 좀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왔어요. 되게 웃겨요. 보면 되게 이 아빠도 되게 골 때리거든요. 그래서 막 야구 경기에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힘들어하는 나의 아들 샘을 응원한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아,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이번 야구 경기가 이길 거라는데 걸기로 했다. 걸었다. 그것은 내가 너를 그만큼 믿는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밑도 끝도 없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로서 보여주고 싶은 어떤 사랑을 이 자신의 미신이랑 이런 거랑 이렇게 뽕짝 씻겨가지고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벌어버리는 아빠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기고 이게 결국엔 이 영화의 엄청난 엔딩으로 또 연결이 돼요. 근데 잘 맞을 것 같아요. 가을이랑. 전 찬바람 불면은 제가 후회할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여름엔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거든. 근데 슬슬 이제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는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신기한 영화였어요. 영화 처음에는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냥 그 캐릭터들이 좀 특이하다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해가 되죠. 되고 약간 회복이랑 치유 느낌? 맞아요. 딱 그런 영화이고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처음 봤을 때 제니퍼 로렌스가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그때는 막 엑스맨에 나왔을 때라던가 이런 거 제가 잘 몰랐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완전 딱 맞아, 핫하게 핫할 나오는. 때. 그래서 그 엑스맨 이런 데는 잠깐 되게 분장하고 그쵸, 나오니까 그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 여자 너무너무 매력적인 해.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나와요. 진짜 완전 걸크러쉬 엄청나고 진짜 너무 멋있게 나옵니다. 저희가 영업한 거 하나씩 보시다가 마지막에 꽁치리가 본 걸로 깔끔하게 딱 기분 좋게 끝나면 되겠네. 커리큘럼이 맞아요. 딱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영업한 순서대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정말 체계적이야. 체계적인 추천. 전혀 짜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진짜 짜지 우리 않았다. 우리 청취자분들 가을이라고 너무 처져 있지 말고 우울해하지 맞아요. 말고 좀 햇빛도 일부러 더 많이 쐬시고 비타민 D도 드세요. 비타민 D도 먹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서 대창전골도 드시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도 안 풀리면 진짜 슬픈 영화 딱 보시면 되고 뭐. 맞아. 차라리 우는 게 낫다고 했어요. 그럴 때. 맞아. 한번 시원하게. 맞아. 그리고 털고 일어나서 저희가 한 가지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도 지금 너무 설레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네. 그 다음 화에 특별한 게스트를 좀 모시려고 해요. 잠시만요. 근데 뭐가 설레고 뭐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이벤트가. 아니 무슨 그분을 이벤트? 뵙잖아요. 우리의 게스트. 그분을 뵙는다는 집중하시지요. 자체가 지금 연예인인데. 저는 그 얘기 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10월에 구독자요? 추천 팟빵이 선정한 10월에 10월에 추천 팟캐스트. 추천 팟캐스트가 됐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튼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요즘 되게 즐겁게 혹은 맞아요. 놀라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네, 구독자분들이 많아지는 거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과정으로 저희를 알게 되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두 번째 소식은 그 말씀드린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늘 4명이서 하다가 5명이서 얘기를 해보게 됐는데 어떤 게스트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화제의 인물. 화제의 인물로 네이버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고요. 연반인 제재 씨와 한번 특별한 주제로 제재 볼 수 있는 거 제재를 실물로 볼 수 있는 거 제재님 어떻게 주접더라, 연이 잘 주접더라. 닿아가지고 맞아요. 정말 제재님께서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정말. 흔쾌히 나와주셨지 우리 거를. 아니 그러게. 흔쾌하진 않았습니다. 안 정말 했구나. 저희의 첩보와 같은 삼고초려에. 네 노력의 시간이 그럼요. 있었고요. 선거초를 했죠 진짜. 네, 그래서 저희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진 김에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해왔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재와 함께 준비하는 주제도 재밌을 거니까 구독 해지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둥.